저희는 정부 수사기관의 특징을 고려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온 건 아니 정보위 잠깐만요.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보위에서는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멈춰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쭙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잖아요.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 신원식 장관 그런 거 문제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대답할 필요를 네. 그 오만하게 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박선원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그 어떻습니까 소감? 여름징역 살아봤어요, 최강욱 의원님? 못 살아봤습니다. 못 살아봤어요. 여름 면회는 많이 가봤죠. 이게 어떤 거냐면 오. 겨울 아주 춥습니다. 네. 서대문 형무소, 저 안양교도소, 기타 등등 네 군데 다녀봤는데 겨울 추워요. 이 물이 얼어요. 내가 자는 방에. 아, 방에. 자는 동안에. 근데 겨울은 그래도 껴입으면 돼요. 아, 근데 이 여름은 대책이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대책이 없어요. 네? 어떻게 뭐 다 벗어서 더운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여름이 힘듭니다. 아, 수감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겨울보다 여름이 힘듭니다. 예. 겨울 4번 났고요. 아니 그러니까 말 돌리지 마시고 수감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 김민석 의원이 약 3년 살아서 네. 만약에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청구한다면은 1억 4천에서 6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 1억 한 1,000에서 2,500 정도 나옵니다. 2년 6개월. 2년 6개월 천일. 살았어요. 다 공범들이에요. 1,000일 정도 다 공범들이야. 김민석, 박선원, 신정훈. 내가 그 강기정. 공범들이랑 정말 네. 강기정 그래. 어이네. 여름이 미쳐요. 아, 미쳐요? 아니 아. 낮에 뿜어왔던 그 열기가 마치 그 와, 진짜구나. 원장고 안에 뭘 딱 가둬놓은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네. 저녁에 이게 이제 활활 타요. 와, 진짜인가 보다.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아니 내가 한 시? 뻥치는 거 봤어. 아니 1시까지는 잠을 못 자요. 1시까지. 아, 진짜예요? 더워서. 아, 더워서? 네, 더워서. 그 신현복 선생님이 쓰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거를 되게 슬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네. 옆에 있는 동료를 네. 싫어하게 된다. 아. 겨울에는 체온이라도 이렇게 나눌 아, 수 있는데 네네. 여름은 그게 열기 그 덩어리가 돼가지고. 아, 근데 윤석열은 뭐 어찌됐든 독방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살이 있잖아. 아, 살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심사를 받는 날입니다. 네. 윤석열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진 않고 15분까지 가야 되는데 차로 네. 약 5분 정도 걸리죠. 네. 요거는 시간을 그래도 맞춰서 가겠죠. 아, 차로 2분 걸리더라고. 차로 2분? 네, 2분 걸려요. 몰랐는데 나도 아, 그래요? 2분 걸리더라고. 더 가깝네. 예. 법원은 1분이야 1분. 길만 건너. 아, 법원은 또 1분이에요. 검찰이니까 저만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 중앙지법입니다. 네. 이 서부지법 폭동 같은 것들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찰 한 2,000명이 배치가 된다고 하는데 그 상황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경찰 병력 2,000명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예고는 한 4,000명 모인다. 그리고 그 너무- 앞에 좌석을 또 몇백 개를 갖다 놨어요. 너무 더워. 네. 근데 오늘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기사 검색을 쭉 해봤는데 네네네. 한 1시간 정도 즈음까지 한 100명 정도 지금 모였다라고 하고요. 4,000명 신고해놨는데 네, 4,000명 신고했고 의자도 막 수백 개를 갖다 놨는데 네. 한 100명 정도 비장하게 지금 모여 있다라고 하고 아. 그 반대편에 진보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한 수십 명 모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막 소리 지르면서 아, 그래요? 네, 대치 중이라고 합니다. 아, 윤석열이가 출발했네. 네 출발을 했고 네, 나오기 전에 뭐 시원한 물 많이 먹고 나와야 될 텐데. 술 한잔 먹고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에라 모르겠다고. 네. 그런데 그 지금 많은 언론, 많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구속 여부를 예측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런 거는 안 해야 된다라는 주의자입니다. 그래요.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만 얘기하면 돼요. 아, 핵심이네. 예, 그게 핵심이야. 그러네. 이유만 얘기하면 돼. 그런 다음에 구속 안 된다. 구속영장 발부 안 된다. 혹여나. 그러면 비판하면 되고. 자, 훌륭해요. 진짜. 법조인이시니까요. 예.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다뤘는데 예. 혹시 뭐 좀 주목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꼭 좀 짚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윤한테 이제 해당되는 구속 사유가 한 개만 있어도 구속이 되는 거죠. 네. 그 범죄의 중대성,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윤석열한테 누가 봐도 명백한 구속 사유라서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구속 취소가 됐는데 이번에도 그거를 갖다가 원용하면서 구속 안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일부 있더라고요. 네. 그때도 구속 사유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날짜 계산을 시간 계산으로 해가지고 풀어주려고 장난친 거니까.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속 사유가 세 가지거든요. 맨날 우리가 방송에서 도주 했잖아. 우려. 범죄의 중대성.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도망가냐 마냐.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거든. 일단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구속 사유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이야. 아, 범죄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아 그러네 범죄 예, 자체가. 범죄 자체가 증거인멸이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이것도 딱 범죄 혐의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약간 여기에 좀 적용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니 뭐 당연히 그래서 특검도 네. 그 주장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또 도망갈 우려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해석할 약간 여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따져 보면 구속 사유 중에 주거 부정도 있어요. 근데 주거 부정은 해당되지 않잖아요. 네, 어쨌거나 그렇죠. 지네 집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도주 우려 부분도 사실은 그 체포를 저지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과 범죄 그렇지. 중대성이 될 것 네. 같다. 예. 그리고 이제 강의구 부속실장. 부속식 일장 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가 변호사를 붙여가지고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김성훈이도 변호사를 그냥 붙여버리잖아. 윤석열 변호사를. 예, 조폭처럼. 네. 그래서 진술이 변호사 붙일 때와 뗄 때랑 이게 바뀌고 있단 말이야. 그것도 증거인멸 느낌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거는 매우 중대하죠. 네. 예. 그걸 다 조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있을 때 없을 때 네. 이걸 이제 다 내는 거니까. 네. 아 근데 윤석열 진짜 나쁜 사람인 게 그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한 거.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희구 얘가 쓸데없는 짓 했다고 자기가 혼냈대. 그러니까 강희구를 완전히 도라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희구를. 또 그렇게 넘기네. 진짜 나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강희구가 행여나 진실을 말할까봐 자기 변호사를 붙여버리고.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법원이나 이 그 특검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구속영장의 이 66쪽짜리를 예.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개를 한 것의 성격을 놓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나온 진술, 나한테 불리한 진술이 여기까지가 맥시멈이니까 앞으로 모든 사람 이것보다 낮게 이야기하면 돼. 그다음에 부인을 해라. 그리고 별로 증거도 없으니까 부인해라 이런 건데 이런 거고. 네. 근데 이제 이 법원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하나가 다 윤석열이가 시켜서 한 거예요. 네. 모든 게. 네. 뭐 계엄문 말할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없고. 하다못해 우리가 잘 아는 그 동아일보 기자하던 하태원 네. 네. 그 해외 언론 비서관으로 가가지고 그 친구가 뿌렸다는 보도 네. 자료부터 네. 시작을 해서 그 윤석열이가 지시했더만요. 그다음에 이 차장 있잖아요. 경호실 차장. 네. 김성훈이. 김성훈이. 김성훈이가 한 것도 싹 불었어. 그러니까 네. 마치 이렇게 작전의 그 지휘본부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야, 저 뚫리면 안 되지. 너 가서 막아. 왜 그쪽 뚫려? 빨리 막아.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저지, 2차 저지, 3차 저지 하는 것까지 위에서 다 보고 지시를 하고 윤석열이가 다 체포영장 집행하던 날. 집행하던 날. 그거 다 했더라고. 응? 그리고 총기 더 많이 보이게 해라 그러고 네. 뭐 경찰 특공대 걔들 뭐 있어? 총 쓸 줄 아는 너희들이 최고지. 총 보여줘 겁먹게 이러고. 그렇습니다. 그 기관단총 2대 설치해 가지고 80발 준비하라 그러고. 아, 이거 완전 악마입니다. 근데 이제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공수처 차장, 그다음에 공수처의 검사, 수사관들이 그야말로 럭비에서 몸싸움 하듯이 뚫고 가는데 네. 그냥 모욕 당한 정도가 아니고 뭐 멱살 잡히고 막 팔 비틀고 거의 막 뒤로 당겨가지고 무릎 꿇려버리려고 그러고 그거를 뚫고 공수처가 갔으니 이들이 진술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진술에 의하면은 김성훈이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한 10년은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못 하겠다 이거예요. 김성훈이 내가 했냐 시켜서 했지. 네. 그래가지고 조목조목 윤석열이가 아주 그냥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촘촘하게 다 진술을 해버려요. 이번에 새로 나온 얘기가 공수처 검사를 폭행했다는 거잖아요. 네, 검사하고 지금까지. 검사 나왔던 그 얘기인데. 공수처 차장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 공수처 수사관 네. 들을 폭행을 해서 이거 위력에 의해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폭행을 경호원만 한 게 아니고 네. 결국은 55 경비단이나 33 특임 경찰대 군 다 동원해 가지고 군과 경호 합동으로 공권력을 짓밟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검사를 폭행한 사람이 죄가 무거워요? 그걸 시킨 사람이 무거워요? 시킨 사람이 무겁죠. 시킨 이런 사람이 상황에서는. 무거워요? 네. 아. 한 사람은 이제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죄를 면할 수는 없는데 아 면할 수는 없고. 예, 시켜서 한 거면은 원래 교사범의 형은 본범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도. 네. 근데 이제 그 상하 관계에서 지시를 했으면 지시한 사람이 더 그럼 지시한 사람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다 지가 한 게 아니라 그러는 거야.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런 거는 알아. 그러니까 얘는 지가 살 생각만 하고 남한테 근데 떠넘기고. 의외로 지가 살 때는 굉장히 촘촘하고 꼼꼼하게 일을 했더라고요, 또. 아니, 근데 그런 그게 걸로 문제인 사니까. 거야. 그게 문제야. 예. 자기가 살려고 예를 들면은 12월 6일 16시 1분부터 12분까지 김성훈이한테 전화를 6번을 한다. 네. 6번에서 왜 비아폰 안 지워? 왜 네 지울 줄 알지? 밑에 놈한테 시켰어 안 시켰어? 이렇게 하는 게 12분 사이에 6번의 지시가 내려와요. 촘촘하게. 네. 그런 건 그게 다 촘촘해. 진술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진우 뭐 소방사령관한테 야 문부 쓰고 4인 1조로 들어가. 총 쏴서라도 들어가. 네. 그다음에 2차 3차 기업 내가 할 거야. 예. 지금 포고령 내렸는데 왜 포고령대로 안 해? 그것도 심지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네. 이렇게 말을 하고 곽종근이 문부 쓰고 다 들어가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이 검찰 공소장보다도 구체적이고 매우 상세하게 지시가 들어가 가지고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지 나름대로 그날 되게 바빴더라고. 네. 계속 전화질하고 악 쓰고 막 이러느라고. 아니 그 전까지는 김용현이가 좀 뒤집어 써주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이렇게 네.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그리고 애매하게 모른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모른다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진술이 변호사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다른 걸 보면서 그렇지. 중요 피의자에 대한 위증교사 그러니까 참고인을 위해한다. 그렇지. 네?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에게 해를 가할 거다. 네. 그러니까 다 들어있어요. 이거 뭐 빼박이야. 구속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구속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뭘 자꾸 그 구속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왜 해? 몇 퍼센트 보십니까? 그거 왜 하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말이야. 네, 사유를 보면 되니까. 그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구속 안 될 가능성을 자꾸 높이기 위해서 장난질 치는 그거 거죠. 왜 하냐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이래놓고 막상 내 것이 진행하고 있었으면은 최욱 씨 좀 물어봐 주세요. 몇 퍼센트 보십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야 또? 그때 또 이제 진행도 하지. 아 이거 몇 퍼센트? 아 이거 조마조마한데요. 아 구속영장 발부 안 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지요. 그러면 앞에서 PD가 최고. 아니 근데 이게 특검하고 검찰청하고 차이가 있어요. 심우정 특검 때는 네. 야 이거 또 도망 나오면 어떻게 하지? 겁 나고 조마조마. 아 그렇지. 지금은 그러니까 안 봐줘요. 그리고 심우정 검찰 때는 내가 거짓말을 좀 해도 네? 검찰에서 대충 조서 작성을 하고 심지어는 공소 유지도 안 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어가지고 그게 불안한 거야. 희망을 가졌는데 맞아요. 지금은 특검이 있으니까 네. 만약에 넘어갈 발부 수가 안 해? 그러면 또 추가로 또 영장 추가. 또 발부 안 하면 법원만 욕 먹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또 조의대 신청하는 거야. 이번에 발부 안 되면 조의대 책임이야. 죄가 커져요. 그렇지. 조의대 너무 뭐라고 하지만 다음 주에 대법원 아니야. 특검이 조의대 불러다 조사해야죠. 아니 뭐 그렇지. 입건돼 있잖아. 그 다음 주 대법 판결 나오는데 아니 이미 다 써놨어. 지금 내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대법 네, 선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오늘 구속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 뭐 마음 졸일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박선호 의원님 나와 계시니까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여인영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방첩사령관 여인영, 네. 이 핵심 인물이거든요. 진짜 나쁜 인물. 네. 이재명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아, 끔찍해. 그리고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려고 했던 사람. 네. 정말 핵심 중에 핵심. 그리고 정말 나쁜 자. 김용현이랑 같이 내란 전에 국회에서 태도 제일 불량했고. 그렇지.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특검이 위중죄로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또. 예. 네. 그러니까 이제서야 와, 이거 희망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반성의 목소리를 이제서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이 이거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면서 네. 동정 여론을 조금 한번 만들어 보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법정에서 여인영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하나 잠깐 좀 살펴볼까요? 네,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당혹스럽긴 합니다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속 상관인 윤석열과 김용현의 계엄에 대한 생각과 의지에 노출된 후에 평시 계엄이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직언하였다. 에라이씨. 그러나 계엄이라는 역사적 퇴보를 막기에는 부족했다. 에라이씨. 이것도 좀 그런데요. 나 이거 안 믿어. 네, 자, 그 그리고요. 다음 부분은 조금 더 그렇습니다.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그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 에라이씨. 에이씨. 고무링도 안 빼. 다시 돌아가도. 고무링도 안 빼. 자, 그 마지막 부분은 정말로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국민과 재판부의 뜻이 무엇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에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서 추가적인 증인 신문을 포기하고자 한다. 에라이씨. 진심을 알아주세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만약에 용서해 주잖아요. 이런 군인 무조건 또 나옵니다. 그렇죠, 맞아요. 아까 우리 곽수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자가 내란 전에 국회에 나와서 얼마나 정말 오만했습니까? 그거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는 히든 카드 있다. 계엄하면 너네 어차피 다 죽어. 야, 대통령이 지금 나한테는 비상대권 얘기하고 있어, 이놈들아. 그리고 만약에 계엄 성공했잖아? 그럼 지금 떵떵거리고 위세를 어마어마하게 뽐낼 인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흔들릴까봐 국회에서 여인영의 모습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내란 전 모습입니다. 잠깐 보시죠. 왜 자료 요구에 대한 일체 답변을 안 줘요? 저희는 정부 수사기관의 특징을 고려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온 건 그러나 아니. 정보위 잠깐만요. 비공개를 원칙으로 잠깐만요. 정보위에서는 충분히 잠깐만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멈춰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왜 고함을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쭙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잖아요.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 신원식 장관 그런 거 문제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대답할 필요를 네. 그 오만하게 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와, 대답할 필요를 못 진짜 느낀다.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일찍이 본 적 없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맞아. 국회에서. 와. 속으로 그렇겠죠. 저 답변을 하면서 자, 부승찬, 김민석, 좀 이따 보자. 왜 소리를 지릅니까? 네. 죽으려고? 이게 속으로 있는 거야. 그렇죠. 진짜 끔찍하죠. 네. 이거 진짜 행여나 또 의원님 네. 또 여인형이 반성한다고 또 눈물 흘리면서 봐준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여인영이가 이제 네. 어떤 거냐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부인하고 속여가지고 형량을 깎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이제 그동안 썼던 방법이고 그렇지,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시인하고 용서받아서 참회의 눈물로 그렇지. 형량을 깎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부인하고 버텨서 깎으려고 그런 거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먹히니까 안 먹혔지. 180도 확 바뀌어가지고 네, 시인하고 용서받자. 그렇습니다. 특검한테는 이거 CR도 안 먹힌다. 네. 그 전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투쟁하는 전술이 바뀐 거지. 그렇지. 지가 한 죄상은 지가 제일 잘 알죠. 그렇습니다. 지가 되면은 남바 투야. 네. 그러니까는 지가 되면 윤석열 다음에 김건희 필요 없어요. 이게 전두환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두 합동수사본부로 싹 쓸어버려가지고 전두환이야. 김용현이도 뭐 자기 선배들 인사청탁한 거 뭐 다 지워진 거 뭐 후배들한테 삥 뜯은 거 이거 전부
갖다 집어 넣어버리고 여인영이가 넘버 2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여인영이하고 나이 차이가 더 나니까 한 번 더 해먹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아. 김용현은 자기 선배예요. 어. 예? 근데 여인영이는 지금 후배란 말이야. 한참 후배. 아. 그러니까는 여인영이가 계기만 야 인영아 넌 내 후배니까 형님 한 번 더 할게. 기다려. 이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이는 막상 되는 가운데 끼운 이게 깍두기라고. 아 그러면은 김용현은 토사구팽 될 수도 있었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공했다면. 합동수사본부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이가 노재현 국방장관을 잡아서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아까 오늘 그 얘기를 봤어. 쓱 지나쳐서 하셨잖아요. 김용현이가 그간에 했던 비리를 찾아내가지고 여인영이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수사본부장으로 다 쳐버릴 거다. 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일이 그 말씀도 많거든, 하셨잖아요. 김용현이가 그거에 김용현이가. 대비해서 노상원이를 끌고 와서 노상을 끌고 온 거죠. 그래갖고 수사 2단을 노상원 정보사령부에다 맡겨버려. 아 잠깐만. 그러니까 김용현이도 그럴 거라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김용현이도 여인형을 놔뒀다가는 큰일 나. 계엄이 성공하면. 그래서 노상원이라고 하는 민간인을 끌어들여서 여인형이가 하는 일을 수사 2단이라고 해서 새로운 거를 또 하나 만들려고 했던 거야. 야 이거 재밌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문상호가 있는 거야. 정보사령관 현 정보사령관 문상호. 네. 그의 선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있는데 네. 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한 달 반 전에 7월 말 8월 초에 여인영이한테 뒤지게 깨지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라 그래가지고 이 정보망이 싹 맞습니다. 뭐처럼 다 뺏겨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 다시 다 철수했잖아.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이 정보사령관 보기를 어디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야. 이 방첩사령관은 3스타, 예? 문상호는 2스타예요. 기수도 근데 높고 여인영이가. 네, 혼자 못 이겨. 그러니까 정보사령관이 문상호 혼자 못 이긴단 말이에요. 여인영이를. 근데 노상원이가 들어오면 노상원이하고 김용현이가 완전히 최고의 컨비네이션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김용현, 노상원, 문상호가 재니까 방첩사를 포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28일 돼 갖고는 여인영이가 실제로 이번 비상금 안 하면 안 되냐고. 언제요? 11월 28일 경에. 11월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떨어져 버렸네. 노상원이가 들어와 버리니까. 노상원이가 감청을 하잖아요. 방첩사에서. 감청을 하니까 노상원이가 이 김용현이 석 달 동안에 21번을 국방장관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 전화는 하루에 서너 번씩 하고. 와. 그러니까 여인영이가 나 아닌 게벼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노상원이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지가 노상원 얘기했었다. 상종하지 말라고 네, 그 말이 김용현이한테 나왔었잖아. 한다고. 와. 야, 이 대박이다. 치열했네. 치열하지. 지들 진짜 싸움. 나름대로 엄청 계산하고 치열한 건데 바보들이 하나를 빼놨어. 뭐요? 윤석열 다음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두환이니까. 김건희는 가만히 있어? 바보들 그걸 계산해 넣었어요. 김건희가 어려 지들보다. 그러면 지네들 다 하고 나서 김건희가 하겠어? 더 아니라고.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노상원이하고 김건희하고 친하니까 노상원이요, 김건희. 김건희하고 노상원이하고 완전히 그 검찰총장 되기 전부터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 윤 프레지던트 프로젝트 YP라고 하는 그 계획을 짜는데 이게 노상원이에요. 네. 맞아, 맞아. 김건희하고 그 그러니까 메모 있었잖아요. 김건희하고 노상원이 김용현이보다 더 위야 이 선거 기획단 이 단계에서는. 김용윤보다도 노상원이 위라고요? 그렇죠. 오리지널이 더 원조예요. 원조. 처음부터 김건희와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노상호는 그 생각 안 하냐고. 지가 육사 수석으로 입학했는데 내가 지금은 햄버거 먹지만 이후에는 스테이크 먹는다. 윤석열 한 번 시키고 김건희 한 번 시키는데 그 다음에 노상호는 지가 하고 그 다음에 지가 쭉 갈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한 5, 6천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고 김용현도 동의한 거고 다. 와. 봐봐 얼마 웃겨. 그런 무시무시 것들 아니 근데 싹 다- 결국은 6천 명 가까운 사람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쓸어버리고 하려고 한 건데 네. 그렇게 탄핵되고 구속되고 싹 그것도 되니까 그 다음에 또 10,000원 들고서 또 자기가 해보겠다고 돌아다니는 할아버지 하나 있었잖아. 10,000원? 한덕수. 한덕수. 이번에 내 차례다. 아, 당비 10,000원. 단기 만원. 그러니까 한덕수는 될 것도 아니냐. 야 헛꿈에. 야, 장난 아니네. 그래서 노상원이 그렇게 열심히 또 그 무당들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물어보고 그랬나 보네. 야, 그러면은 뭐 그래서는
절대 안 됐겠지만 만약에 계엄이 성공됐다면 제일 먼저 김용현이가 다쳤겠네. 그렇죠. 아웃될 가능성이 예, 높죠. 김용현이가. 지들끼리 이제 진짜로 칼부림이 아니고 총부림 나는 거예요. 이 서로 가설이 그냥 맞다면 어? 저기 국방장관 공관 쳐버리고 국방장관 공관 치라는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을 치고 어질어질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다음에도 노태우가 떠들질 않고 쭉 있다가 먹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 당할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 2명밖에 못 해먹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결국 그러니까 지네 계획대로 윤석열 안 한번 되는. 해먹었으니까 사실 한 번밖에 더 못 해먹는 자리거든 남는 게.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여인영이의 쇼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그렇죠. 핵심입니다. 이자들은 성공했다면 어마어마하게 정말 악마가 됐을 인간들이야. 맞아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분명히 정리해줬죠. 전략이 바뀌었을 뿐. 전술. 반성과 후회 없다. 없어요. 예. 네. 자, 오늘 박선호 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외환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다 빠졌거든요. 아,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해서 모셨어요. 외환 관련해서 구속영장에서는 빠졌습니다만 관련 보도는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잠시 저희가 다뤘던 부분인데 무인기 북한 침투 지시는 국가안보실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진술이 이번에 처음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군 관계자가 저렇게 진술을 한 거죠. 무인기 그 국가안보실로부터 침투 지시를 받았다. 무인기.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자연스럽게 김태효 소환됩니다. 안보실. 예, 김태효. 근데 김태효는 지금 아주 위태롭습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300억 원에 해당하는 군 장비를 보냈어. 요것도 이제 김태효 바로 소환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 가지고 VIP 경로설부터 이 수사 외압이 쭉쭉쭉 이어지잖아. 네. 경로설이 7월 31일 대통령실에서 있었거든. 그 회의 때. 네. 그 회의 때 김태효가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어. 그런데 특검에서 최상병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소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효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닌데 오늘은 이 무인기 관련해서만 예, 이야기 예.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 무인기.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원식 그리고 김태효한테 고발당했어요. 허위사실 유포한 맞아. 의한 명예훼손.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첩보를 받은 게 뭐냐면은 이 무인기가 이제 10월 11일 이제 북한에서 이제 깠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월 13일 예? 제가 같이 일했던 제 그 동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저 직함을 바로 쓰면서 차장님 저거 우리가 만든 시제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에, 이틀 후에 바로 제보가 왔어요? 아니 그거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12월 3일 이후에 나온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그 전에. 10월 13일 정도에 나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오. 저거는 우리가 만든 시제품입니다. 첫 번째. 네. 예? 두 번째 저희 전단통 하얀 거 그건 3D 프린터입니다. 와. 다 정답이었네요. 네. 3D 프린터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쓴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 제보고 두 번째 제보는 뭐냐면은 국정원 4명하고 또 군관계 한두 명하고 안보실하고 같이 백령도 옆에다가 바지선을 놓고 거기서 사출 장치로 저 뛰었다는 거예요. 무인기를 무인기를 너무 구체적이다. 무인기를 이렇게 이 발사대 같은 게 있어요. 사출 뭐가 사출 있다고요? 장치가. 국정원하고 국정원하고 군 관계자하고 군 관계자하고 하고 안보실하고 안보실하고 같이 다 가서 백령도 예, 거기에. 그래 이제 바지선 같은 거 놓고 거기는 그 해군 함정이 그 선상까지 못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놓고 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이야기를 했더니 나를 이제 고발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다 사실로 사실로 나왔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고발한 사람이 신원식이하고 신원식 등 안보실. 안보실장, 네, 안보실. 신원식이 안보실장 자격으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참 모르는 게 뭐냐면은 네. 외환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열심히 막 일부러 고발 이런 거 안 했어요. 파면되기 전까지 네. 내란에 네.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마이크 좀 예, 부탁드립니다. 근데 공수처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국수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미리 상당히 이 조사를 내사를 해서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검이 되니까 거기다 싹 갖다 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검찰한테 안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모르는 거야. 와, 검찰에서는. 아니 검찰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모르니까 윤석열은 안 모르는 넘어갔겠지. 거야. 모르고 야, 이렇게 좋았다. 있었던 거야. 공수처 네? 좋았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구속영장 이거 보면은 외자도 없어요. 예, 다 빠져 있습니다. 이상하네 이렇게 허전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네. 이게 생각보다 수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와, 많이 됐어. 그래서 와 좋았다. 그게 이제 조은석 특검 팀의 네. 이게 계획인 거예요. 와, 이 소름 정도 돋아, 하니까 이 정도 하니까 구속영장 발부 안 한다고? 그래? 그럼 바로 줄게. 다 준비돼 있는 거야. 와. 혹여나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은 다음을 오늘 위해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안 하면은 완전히 쪽팔린 거예요. 결국 더 센 거 맞고 가서 책임을 지는 그건 다 윤석열이도 져야 되지만 법원이 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외환죄는 와. 굉장히 다 숙성돼 있다고 보면 돼요. 아 그래요? 네. 나는 이제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그 이제 절탁 동시라 그래가지고 이 네. 새가 톡 하고 아래서 깨어날 때. 아래서 깨어나는 그 순간이 곧 옵니다. 와. 줄. 줄탁 동시. 줄탁 동시. 와, 우리 오동훈 공수처장님 제가 동상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알지? 내가 워낙 존경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보세요. 오동훈. 공수처 일 못하는 힘없네 어쩌네 해도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중요했던 거라고. 네. 아니 그리고 공수처장이 우리 대통령 취임한 다음 날 화면에 보면 환하게 웃잖아요. 네. 얼굴이.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나쁜 존재인 건지도 다시 확인이 되는 거고. 맞아요. 그죠? 그리고 군인들이 보기에도 못 믿을 존재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와.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쓱 지나간 게 무인기에다가 달려 있는 그 통을 3D 프린터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 원래 있던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뭘 넣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 붙인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는 3D 프린터로 새로 만들어서 붙인 거다.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해준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무인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납품이 됐느냐? 요 이야기를 또 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나와 주셨는데요. 네. 이 납품 과정이 굉장히 이상해요. 매우 이상합니다. 북파 무인기 납품 과정 잠깐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짧게 정리를 한 게 있거든요. 네. 자,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작이 돼요. 맞습니다. 예. 2022년 12월 26일에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로 침투했다는 게 이제 맞아요.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 또 대노 한번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12월 29일에 윤석열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을 합니다. 실제 방문했어요. 예, 이때 조금 이따 이제 박선호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북한 무인기 제작 지시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불거져요. 맞습니다. 이때. 그래가지고 저런 거 다 설치해 놓은 거야. 맞습니다. 어. 자 그리고 2023년 3월 29일에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라고 카이라고 카이라고 하죠. 네, 헬기 카이, 만드는 데입니다. 예, 카이하고 무인기 100대 계약을 하는데 32억 정도 계약을 하거든요. 만들어줘라. 예. 어. 그리고 4월 20일에 이 카이가 또 모 회사 A사라고 돼 있는데 카이가 자기들이 만들질 않고. 그렇죠. 어. 이 A사라는 회사하고 무인기 100대 계약을 합니다. 29억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3억 먹었어. 하청 정도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먹은 것도 돼요. 아니지. 그리고 5월에 이 제조사 A사가 카이의 무인기 100대를 납품을 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네. 무인기 86대를 드론사에 그냥 공짜로 또 줘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쓸 수가 없거든. 군사용으로 완전 너무나 허접하고 소리도 크고 막 엉망이니까 군사용으로 쓸 수도 없어. 네. 그런데 이걸 드론사에 46대를 무상으로 줘. 근데 이게 쓸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무인기라서 더 좋았던 거야. 소리가 그렇지. 너무 잘 나고 야. 시끄럽고 하니까 북한이 알아채기가 쉽잖아. 누가 봐도 알겠다. 아. 야 소리 너무 크다. 소리 크네. 야 이거 얼마 못 난다는 거지. 막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이상한데 이걸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3년 12월 6일 날 이제 한 방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사흘 후에 이제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갑니다. 그게 대전이요, 대전. 대전. 대전까지 윤석열이가 간 거예요. 직접 그 사람이 대전까지. 직접 갔다는 건 대단한 그러니까. 거야. 윤석열이가. 가가지고 이제 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그럴 때 바로 안보실에 전화합니다. 왜 오시냐고. 그러니까는 이제 저 북한 놈들 때문에 열받아서 드론 보러 가신다고. 이제 시제품을 쫙 깔아놔요. 네. 깔아 놓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윤석열이가 찍었어. 아, 찍었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시제품이에요. 그 시제품을 이제 찍어 놓으니까 네.
저걸로 해서 만들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ADD는 이게 연구 개발하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 국방과학연구소. 네, 근데 그 전에 이미 시제품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 그게 저기는 그 회사, A사. A사라고 그러는데 그냥 A사로 통일을 합시다. 네. 거기다가 맡겨야 되는데 이 연구 개발에서 내가 기술을 주잖아요. 내가 연구 개발해서 기술을 줘 어느 회사에.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아. 그래서 다 모아놓은 게 32억이 있었어요. 그 33억이 있었어. 그 중에 1억을 남기고 32억을 공고를 해요. 드론 만들 수 있는 회사 다 나와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리 그 모 기관하고 같이 연습해가지고 시제품 만든 회사는 어느 정도 그래도 연구 개발이라도 하고 기술도 받고 했잖아요. 이제 다른 회사는 30억에 100대 못 만드는 거예요. 못 만들겠죠. 한 대에 3천만 원이 비싼 거겠지만은 실제로 연구 개발비로 해가지고 대당 30억에 100대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 나자빠진 거예요. 나자빠졌어. 네, 그러니까 카이가 그럼 내가 할게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32억을 줬어 카이에다가. 그러니까 카이가 줬는데 이 회사의 물건이 한 몇십 대 있다는 다 알아. A사. ADD도 알고 뭐 대통령실도 알고 카이도 알고 다 알아. 저기는 그냥 사오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32억 중에 29억을 주고 100대를 계약해서 사온 거예요. 사왔어. 사왔는데 이게 물건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거를 아, 형편없다는 걸 알아, 물건을. 그래서 무검사 입고라고 그래. 검사를 하지 않고 일단 창고에 받아요. 이 네. A사로부터 네. 창고에 받는 것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돈이 카이를 통해서 나가니까. 돈이 나가야 되니까. ADD가 카이로 돈 검사를 주고. 하면 받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검사 안 카이가 하고. 이제 이 회사로 가는데 무검사 입고 야 우리가 쓸 거 아니니까 검사할 필요 없잖아. 그래갖고 무검사 입고를 해서 이게 바로 ADD로 가고 ADD가 바로 드론 작전 사령부로 넘겨줘요. 네. 네. 그게 2달 만에 다 이루어집니다. 네. 2달 만에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200km, 200km에서 400km까지 주행을 할 수가 있고 시속 100km고 뭐 다 이렇게 기본 그 항속거리 나와 있는데 사양이. 이게 이제 정찰을 하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카메라를 넣어야 달고, 돼요. 네. 여기다가. 네, 그렇죠. 네? 내가 카메라를 안 넣고 여기다가 전단통을 달고 간 거예요. 삐라. 네, 전단통을 갈고 행정도에서 한 2, 3km 쭉 올라갔다가 남포 지나서 평양 되니까 500m 이렇게 급강하를 해가지고 쭉 갔다가 네. 오다가 떨어진 추락했지.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장치가 또 들어있는 게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기술인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밤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10월 6일부터 10월 9일에 3번이 떠요. 생각해 보세요. 드론도 하얗지. 예? 드론의 이 전단통도 하얗지. 뭘 밤에 보라는 거 아니에요? 낮게 날지. 근데 안 보일까봐 500에서 300m 낮게 날아. 안 보일까봐. 그다음에 또 못 볼까봐 10바퀴 정도 돌아. 아, 나 여기 있어. 네. 그리고 못 들을까봐 시끄럽게 해. 시끄럽게 해. 이게 북한이 알았어. 알았어. 그래갖고 10월 11일 날 앞으로 또 이러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박수 친 치었어. 거지. 드디어 먹혔네. 드디어 먹겠다 윤석열. 응? 자주포 쏴도 안 되고 헬기 띄워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됐는데 그렇지. 드론이 가니까. 평양까지 첫 찔글로 들어가니까 먹혔네. 먹히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11월에 또 보내. 이제는 드론으로 하면은 북한 놈들이 반응한다. 알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북한 도발 유도가 이제 통해서 비상경을 한다는 그 계획이 딱 이 점프 스타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출발이 가능하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환 유치 일반 이적죄가 되고 네. 불법 전쟁 개시 행위라 이렇게 보는 근데 거예요. 드론을 그렇게 허접하게 만드는데 지금 대당 3천만 원이라는 것도 말이 돼요?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조사해봐야 될 것 처음에 같은데. 연구 개발한 돈, 글쎄. 그걸 소위 말하는 이제 묶인 돈, 선크 코스트라고 하잖아요. 예. 그 돈 때문에 드는 거죠. 그 돈 쳐줘서. 예, 예. 근데 그 이게 무기 설계하고 구매 뭐 절차라는 게 있는데 원래 방사청이 해가지고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네. 다 무시한 거잖아요. 다 지금 무시한 윤석열 거다. 지시 때문에. 100%다 무시한 네, 거예요. 이거 윤석열이 아무튼 모든 절차를 다 파괴해. 다 근데 파괴해. 이게 이제 수사가 되니까 네. 이 무인기 지휘 차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얘네들이 이게 이제 큰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이거를 폐차하려다가
박선원 의원한테 또 걸렸어. 맞아. 그래가지고 이 차인데 이 멀쩡한 차거든요. 키로수도 얼마 안 됐던 예, 걸로 얼마 안 아는데. 됐습니다. 이 6,400 멀쩡한 거 이거를 폐차하려다가 박선원 의원한테 걸렸어. 예. 저 사진까지 제보를 받으신 거예요? 예. 키로수까지 찍어가지고. 아니 키로수 6,374도 이것을 폐차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ADD로부터 30km 떨어진 곳이에요. 국방과학연구소. 이 폐차장이. 배차장이. 그러니까는 뭐냐면 어. 자신들이 했던 뭐 다른 것들은 다 증거 인멸이 돼요. 국방과학연구소가 뭐 굉장히 넓어요. 맞아요. 뭐 홍릉 뭐 연구단지 뭐 이상 넓어요 거기가. 그렇게 나머지는 싹 없앨 수가 있는데 이 차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 이거 어디 숨길 데가 없어. 아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폐차장에 이제 보낸 거야. 근데 폐차장에서도 이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이삿짐 잘 얻었어. 아니 이거를 왜 폐차를 해? 페인트 칠해가지고 팔아먹지 이런 거예요. 예? 그래, 야. 아니 뭐 무슨 뭐 택시라면 그냥 어디 가서 크레인으로 갈아버리는데 이건 너무 크잖아요. 너무 커. 6,374km밖에 안 뛰었어. 네. 너무 좋아. 그거 잘만 하면 1억에 팔아먹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캠핑카로 쓰면 좋겠다. 우리가 인수학계 해봤어요. 배차장에서. 폐차장에서. 예, 한 500주면 500주면 우리가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4,500 주라고 해서 알았다고. 의원님이 인수할 생각까지 했는데 증거 확보를 아니 위해서. 내가 갖고 와서 수사 당국에다 넘기려고 그랬는데 글쎄. 그 우리 후원금 많이 줘가지고 한 1,000만 원까지 쓰려고 그랬어요. 네. 아니요, 국회 이명수야. 근데 아니 근데 4,500을 달래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신고해 버리자. 그래서 신고하셨구나. 저거 가져오셨어도 재밌었겠다. 운전했어. 저기서 기자회견하는 거야. 아니 왜냐면 저 가서 기자회견 하려고 MBC는 했는데 연락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어디론가 끌고 와서 폐차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까 그게 보면요. 그 차 있던 장소 보면은 그 뒤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도장 업체가 있어. 도장 업체. 페인트 칠하는 업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뭐 다른 색깔로 확 페인트 칠해 가지고 나와 버리면은 기자들이 가는 시간 있잖아요. 한 2시간 걸리고 연락하면 한 3시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저거를 바꿔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보좌관 둘이 가 있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신고하자 해서 처리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무인기 만든 업체가 지금 윗선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특검이 수사 나오면 바로 자기들한테 알려달라고 했대. 그게 왜 윗선에서? 가능하냐면 저런 사람들이 이제 납품할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이거 불면 앞으로 여기서 납품 안 받을 뭐 거야. 그렇겠죠. 망하고 싶어 이제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는 그렇겠죠. 거죠. 네. 나쁜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저 업체 사장도 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힘들어하더라고. 저기도 그렇고 아까 그 드론 만든 회사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일종의 지휘 통제 차량 회사도 그런데 네. 어제 이제 행사장에서 ADD 소장을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 보더니 우리 연구원들이 힘들다고 전부 뭐 조사받고 있다고. 국방과학연구소. 아니 당신들이 직접 외환 유치 행위를 한 건 아니지 않냐. 그렇지. 사실대로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얘기해라. 되는 거지. 증거인멸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잘못될 게 뭐 있냐 위에서 시켜서 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막 꿍얼꿍얼하고 가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죠. 그렇게 불안하죠. 하면. 조사받으러 가면. 근데 저 차를 폐기하려고 했었던 시점이 내란 특검 조사를 받고 그 다음 날 직후.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하다니까. 이게 이 심각해요, 상황이. 그러니까 7월 1일 날 그 ADD 연구원이 첫 조사를 받고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조사 받으러 갈 때부터 네. 다 폐기를 하는데 저거 너무 크니까. 너무 커. 근데 저기 안에도 뭘 빼긴 뺐더라고 또. 네, 저 안에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는 다 빼고 하드나 모니터하고 이런 것들만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와 작전 차량이네 진짜. 와. 다 뺐어 이미. 대박이다. 저 써져 있잖아요. 드론 모바일 스테이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의원님 덕분에 내용이 아주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잘 모셨고 아주 보람찹니다. 네. 의원님 저희는 또 지금부터는 김건희 이야기를 좀 해야 돼서 저는 김건희 김건희 전문가가 또 따로 있거든요. 예, 좋습니다.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선원 TV의 예. 진행자 박선원 유튜버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4,000명만 도와주십시오. 4,000명.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